요 근현대사 그 앞에 건 필요 없고 조선 필요 없고 요 파트 필기를 PPT에다 직접 하니 아니면 PPT를 나눠주시니? PPT 다운로드 받아서 아, 해보려고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요 오늘 받은 그거에다가 필기한 걸 좀 보내줘. 쌤이 뭐를 추가했는지 좀 보게. 아주 고급. 그래? 나한테 좀 보내줘. 그래 오케이. 그럼 더 좋지. 그래. 그래서 매주 그렇게 니네 수업한 내용을 내가 빈칸으로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래 좀 보내줘. 지훈아. 자, 이제 예보면 시작하자 우리. 내가 일단 이 PPT를 봤더니 선생님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연대별로 쫙 모아놨더라고. 매우 독특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편하죠.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내가 수특을 편집한 거야. 니네 그 PPT 순서대로. 그래서 우선 수특으로 먼저 보고 학교 PPT 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으로 갑니다. 자, 1번 일단 10년 됩니다. 10년대. 10년 되면은 일단 한일병합은 됐죠. 한일병합이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민족운동이 전개되냐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와 국외를 나누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거기 왜 비밀결사일까? 시선아, 왜 비밀결사였을까? 이걸 대놓고 하면 다 죽지. 그지? 당연히 이미 한일병합 이유이기 때문에 비밀결사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일단 이름 외웁니다.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한 명은 복벽이라 해서 고종을 다시 왕으로 임명하려는 거. 복벽이라는 게 다시 돌린다는 거야. 언제로? 고종시대로. 또라이죠. 근데 어쨌든 복고적인 거니까 이름도 옛날 이름으로 해야 돼. 옛날 이름. 조선시대 이렇게 보니 옛날에 의금부 있었잖아. 의군부. 그런 건 고종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런데 광복회는요. 이름이 광복회야. 광복이라는 것은 독립하자는 거지 고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빨리 독립해서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게 광복. 아니다. 고종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옛날처럼 의군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의군부는 임병찬인데 임병찬이가 의병장 출신이야. 안 어려워. 왜냐하면 의군부 의를 시작하지. 임병찬도 뭐 하다는 사람이야? 의병. 의군부 의병 임병찬. 의군부 의병 임병찬. 다음 광복회 박상진이야. 박상진인데 여러분 이거는 독립의군부는요 조직만 만들었지 이게 정식의 군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광복회는 군대예요. 군대.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순서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는 거야. 의군부가 12년 광복회는 15년, 3년 차이 납니다. 군자금을 모집하고 만주에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왕이 없는 공화정을 추진했던 게 대한광복회예요. 여러분 귀찮지만 27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27페이지. 자, 6번. 가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 이달의 독립운동가 임병찬. 뭐예요? 임병찬이면? 임병찬 의병 출신 독립의군부.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1906년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다가 순천에 체포되어 수심한 섬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귀국하였으나 1910년 국권 피탈이 응과하던 1912년에 독립의군부. 근데 얘들아, 이분 돌아가신 거야 봐. 16년, 즉 의군부를 조직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신 거야. 그치? 자, 임병찬은 복벽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 제출을 추진하던 중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거문도에 유배되어 거기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자, 정답은 1번이지.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됐잖아. 그치? 그 다음 2번. 자, 나머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봉창, 윤봉길이 소속된 거는 한인 애국단입니다. 네? 왜요? 이거는 가운데 봉자 동그랗게 친 거 봐. 가운데 봉자, 이봉창, 윤봉길, 봉봉브라더스, 봉봉브라더스는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의 리더가 누구였게? 그렇지, 김구. 김구가 만든 한인 애국단에 있던 애들이 봉봉브라더스. 그 다음에 3번에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신민회. 신민회. 신초의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투쟁. 의열단. 사회주의 세력과 비이탈적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건 지난번 시험범이었던 신간회. 7번 갑니다.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경성 등의 부호 앞으로 이 비밀결사의 명의로 된 국권회복운동 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통보문이 우송되어 경찰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 총사령 나왔다. 박상진. 공화국을 꿈꿨던 이 아저씨가 만든 조직의 이름은 대한광복회. 1번 공화정책을 추구했다. 답이죠. 2번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한 것은 신간회.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운영했던 건 신민회. 아 진짜 그거 우리 지난번 시험 보면 흥선대원은 안 들어갔잖아. 이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 모르겠어. 안 배워보는 거 지금은? 안 할 것 같다. 이래서 이 상태면. 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지금 조선이 다 끝나가서? 6주 남았는데 절반 안 됐는데 10반이 그거래요. 1호과가 빠른 것 같더라. 맞아. 1번호과가 좀 빠르다. 그럼 좀 더 빠른 거예요? 제가 늦었다. 그럼 몇 명 안 남은 거잖아요. 그치. 맞아. 정조까지 갔으면 당연히 왜 정조가 1800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뭐 100년밖에 안 남은 거지. 500년 중에 100년 넘어가니까 뭐 거의 다 남았어. 아 그렇겠네. 그럼 그 선생님이 그대로 가겠다. 대원군까지. 대원군 개화로 갈 거고 지금 이거 하시는 분이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광복일 아마 노무현까지 박근혜까지 그 정도까지 나가겠지. 요새 시험 때 박근혜도 나와. 네? 될 수 있어. 박근혜도. 마지막 문제 항상 그거 아니에요? 뭐? 북한? 아 그렇긴 한데 현대 사회는 박근혜까지도 들어간다 이제는. 왜냐면 대통령이 또 바뀌잖아. 네? 이제 대통령 또 바뀌잖아. 그런데 박근혜는 세번 그치 박근혜는 전전 대통령이 돼. 얼마 전까지 이전 대통령이었잖아. 이제는 전전 대통령이야. 자, 그 다음에 김상옥, 나석주. 의열단. 그렇지, 의열단. 일제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을 우리가 가져가면 보완입니다. 이런 거 지금 모르는 것들이 괜찮아. 자꾸 그냥 이름만 익숙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세요. 다시 이제. 자, 여러분 다시 16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국외로 갑니다. 여러분 국외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이 서쪽이라서 서간도라 그래요. 간도가 만주야. 만주의 서쪽. 위쪽이죠. 북쪽에 있죠. 만주의 북쪽. 여기는 만주가 아니에요. 러시아 땅이에요. 연해주예요. 연해주. 이렇게 세 군데를 공부해 봅시다. 자, 우선 중국은 북간도, 서간도, 상하이로 나누는데 북간도에 중간단, 중광단. 여러분 중광단은 무슨 교입니까? 대종교. 빙고, 대종교.
써놓으세요. 중간단 대종교예요. 종교재단입니다. 종교재단, 대종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단군, 그렇죠.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민족 종교예요. 자, 그 중간단이 북로, 군정 서로 발전하는 거고요. 명동학교를 유지합니다. 명동학교. 중간단이 명동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아. 자, 그 다음에 서간도는요, 다 시옷자가 들어갑니다. 뭔 말이에요? 삼원보 시옷이죠. 경악 사가 시옷이죠. 사가. 설어군정서 시옷이죠. 신흥강습소가 시옷입니다. 다 시옷이에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게? 경희대. 경희대학교예요. 특이하지. 무관학교인데 경희대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는 신한 청년단이 결성이 됩니다. 자, 연해주로 가볼게요. 블라디보스톡에는 일단 마을을 먼저 건설해서 그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신한촌. 새로운 한국인의 마을. 신한촌. 자,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는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만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조직일까봐.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상인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상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이름이 권업회예요. 권업회. 그 권업회는 이름이 하나 써주세요. 실업을 장려한다. 이 뜻이에요. 실업을 장려한다. 이런 취지가 권업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다가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저희는 실업을 장려하는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여기서 대한광복회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고 대한국민의회를 만듭니다. 물론 권업회 앞서서 있었던 게 성명회인데 내가 니네 PPT 보니까 성명회 안 하셨더라고요. 성명회 기억하지 마세요. 권업회만 쓰셨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거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하나만 더요. 얘네들 신문 만들어요. 신문. 그 신문 알아둘게. 권업신문. 권업회, 권업신문.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거예요. 아, 권업회 연도. 권업회는 여러분 1911년입니다. 즉 한일평화가 이루어지자마자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914년 뭐일 것 같아? 1914년 뭔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네? 1차 대전. 그치. 자,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동맹을 맺고 협력합니다. 그럼 일본이 싫어하는 애들이 권업회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본의 방해로 권업회는 해산되고 맙니다. 아까 권업회에서 하는 바로 1차 대전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다음 2주로 갑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름 외우셔야 돼요.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대한인, 대조선. 특히 여러분 하와이에 결성된 대조선 국민군단은 나중에 독립협회에 막대한 독립자금을 보낸 단체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간민회랑 대한국민회는 뭐하는데? 북한은? 그건 이따 설명해 줄게. 니네 프린트했던 거.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갈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영향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했다는데 여러분 그거 세 가지 이름 외워놓으셔야 돼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조금 전에 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에 있던 게 한성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누구의 정통성이 인정됩니까? 한성정부. 오케이. 한성정부의 정통성은 계승하지만 위치는 상하이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은 3권 분립입니다. 3권 분립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있었고요.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되어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임시정부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그놈의 연통제와 교통국이거든요. 연통제와 교통국.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연통제, 교통국은 봐봐. 가운데 둘 다 통자가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얘네들 지금 어디 상해 있지. 그럼 일단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연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해에서 얘네들이 경제활동 합니까? 안 합니다. 10원도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고국에서 보내온 돈만 갖고 활동하고 무기 사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본의 통치기구와 별도로 얘네들도 행정 조직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팔도처럼. 그게 바로 연통제예요. 그 연통제는 13도 12부로 나옵니다. 13도 12부. 이건 안 했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아세요. 행정 조직을 임시정부가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13도 12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13도마다 각각 지부장 같은 걸 만들고 12부에도 지부장을 만든 다음에 걔네들이 책임지고 군자금 같은 걸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움직이는 통신망은 뭐예요? 그게 바로 교통국이에요. 그래서 연통제는 비밀 행정조직, 연통제는 비밀 행정조직. 그 다음에 교통국은 통신연락망이에요. 교통국은 통신연락. 이거 오래 유지됩니까? 발각됩니까? 겁나 일찍 발각돼서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 다음 독립공채 발행 줄쳐주세요. 독립공채 발행.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자료 플러스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내에 잠입하였던 정정화의 기록이다. 상하이를 출발한 후 비밀 조직인 연통제를 활용하여 국내에 잠입했던 경험이 담겨있다. 오케이. 자, 이제 국민대표회의 연도 외우세요. 1923년. 얘들아, 이거는 그냥 회의야, 회의. 연통제와 교통부의 조직이 발각되고 이제 무장투쟁을 할 건지 외교를 할 건지 실력 양성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이 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데요. 여러분 문제 낼게요. 새 정부를 수립하자는 게 무슨 파일까? 새 정부 수립하자. 새 정부를 수립하자. 창조파. 그렇죠. 걔가 창조파고요. 임시정부를 개혁하자. 그게 개조파예요. 회의했겠지. 대충 몇 번 했을 것 같아? 이 국민대표 회의. 이거 실제 회의야. 얘들 기구한 회의야, 회의 진짜. 야, 이렇게 역사책이 남을 정도로 회의를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겠지, 그지? 63회. 63회. 그 결론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63회나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회의는 결국 결렬되고요. 독립운동가가 이탈되면서 임시정부 활동 극히 침체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 이승만은 탄핵되고요. 박은식이 2대 대통령 선출된 후 국무령이 되는데요. 오케이, 국무령. 지금 일단 국무총리. 즉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내각 책임제입니다. 국무령 제도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그 나중에 주석 나오면 주석자예요? 그치. 근데 그것도 국무령제 일종이야. 이름만 국무령제에서 주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 계속 국무령제인 거야. 그래서 좋은 질문했어. 그 김구나 조소왕 있지, 조소왕. 조소왕도 국무령제였어. 근데 이제 김구는 주석이 되는 거지. 자, 다음 20년대로 가봅시다. 자, 1920년대는 이제 국내에선 거의 쫓겨나서 이제 만주로 넘어갑니다.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나옵니다. 독립군 부대는 자, 설호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돼 있는데 우리 아까 설호군정서는 서간도, 북로군정서 북간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독립군은 자, 써놓습니다. 대한독립군은 1919년 만주에서 홍범도가 만든 거예요. 1919년 만주에서 홍범도가 만든 게 대한독립군입니다. 근데 이때 각각 싸웠어요. 다시요. 처음에 독립군은요 연합하지 않았고 각각 싸웠어요. 각각 자기 지역에서 싸웠어요. 봐봐, 주로 전면전 했을까 게릴라전 했을까? 전면전하면 뒤지죠. 이 독립군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 일본군은 한 번 올 때마다 몇만 명씩 왔는데 독립군 몇백 명이 안 돼요. 따라 절대로 전면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 약간 산적처럼 산에서 진지를 치고 첩보를 갖고 오는 일본군을 그 매복했다가 습격하는 그런 식으로만 전쟁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국내 진공작전, 독립군 부대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국내로 들어와 식민통치기관을 습격하기도 하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국경선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어요. 자,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 대적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 1920년인데요. 북간도 지역 독립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자,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 공격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보세요. 독립군 연합부대예요. 연합부대.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건 연합부대입니다. 사실 봉오동하고 청산리 중에 어떤 게 더 큰 승리일까? 청산리.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사상자 수가 비교가 안 돼요. 봉오동 전투 때 죽은 일본군이 150명 정도 돼요. 청산리는 3,000명이에요. 3,000명.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본군이 기습을 당해서 죽는데 홍범도 장군의 병사 4명 죽었어요. 4대 150이에요. 4대 150. 일본이 개빡칩니다. 왜냐면 진짜 무슨 산적 애들인 줄 알고 갔다가 당했잖아. 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야? 중국 땅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졌다고 다시 대규모 군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몇백 명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네가 알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몽땅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그 사건이 뭘까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사이에 있던 사건. 훈춘 사건이요. 봉오동 전투 다음에 훈춘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훈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청산리 전투가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훈춘 사건이라고 뭐냐면 조작극이에요. 조작극. 훈춘에 살고 있는 일본인 승려가 중국 사람들로부터 얻어맞았다라는 게 밝혀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들 시켜서 가짜로 얻어맞은 척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본 공사관은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 새끼들은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얻어맞는 걸, 우리는 일본은 이런 걸 못 본다. 일본은 우리 군대를 파견해서 이 진상을 조사하겠다 해서 여러분 무려 5만 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훈춘 사건을 빌미로 5만 명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 대대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독립군을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아까는 홍범도의 무슨 군? 대한독립군. 지금은 김자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있었지만 김자진 장군의 북러군정서가 있었어요. 특히 김자진 장군의 이 활약으로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3,300명을 전사시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그거잖아. 아주 짧은 성공, 긴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 이후에는 승리가 없어요. 이제 계속 묻어 터집니다. 일본은 개빡치게 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 독립군의 시련 보세요. 밑에 독립군의 시련. 간도참변, 자유참변 나오는데요. 간도참변 연도가 안 나왔네요. 1920년이에요. 1920년. 청산이 끝나자마자요? 네네네. 바로 보복합니다. 아까 3,300명 죽었잖아요. 3,700명을 학살합니다. 이 새끼들이. 자,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을 피해 북만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북만주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 혁명군 적군 있잖아. 그 당시에 러시아는 백군과 적군이 있었어요. 백군과 적군. 백군은 러시아의 황제를 지지하는 거고, 이거는 반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독립군은 어디로 붙은 거예요? 백군이랑 적군에 붙은 거예요. 적군에. 자, 그래서 러시아 혁명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립군 부대 내부의 주도권 분쟁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 독립군 연합이잖아. 거기다가 이 러시아 혁명군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네 나라 땅이에요. 무장한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별로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데, 생각해봐라. 자, 야, 얘들아, 니네 와. 니네 독립을 도와줄게. 갔어. 그래서 가자마자, 야, 총 다 내놔.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립군인데? 싫어. 그랬더니 서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또 죽습니다. 무장해제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됐고요. 일부 독립군은 거기에서 만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홍범도는 어떻게 했을까? 귀환했을까? 남아있었을까? 홍범도는 남아서 러시아군에게 협력하게 돼요. 왜? 더 이상의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억지로 화해하는 제스처로 러시아 군복을, 소련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렬이 형이 저 새끼 빨갱이 아니냐. 그래서 자유시 참변 이후에 홍범도는 빨갱이로 봐야 된다. 시작은 독립군이었으나 끝이 빨갱이니까 저 새끼는 독립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육군사관원께서 홍범도 동상을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네. 이유가 그거예요. 네. 와. 홍범도 동상을 처음에 부수려고 했어요. 근데 너 이 새끼 막 이러니까 에이씨, 야, 독립기념관 창고에 갖다 놓으세요. 지금 창고에 있어요. 와, 너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무방비 상태로 학살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 제스처라고 그나마 남은 병사를 살린 건데, 그걸 빨갱이라고 하면 홍범도 장군이 섭섭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독립군 부대 재정비랑 상부 통합까지 하고 쉽게. 자, 보세요. 독립군 부대 재정비. 이제 만주로 귀환한 독립군 부대는 전열을 재정비하는데요. 그다음 거기 보면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일단 봐봐. 러시아로 갔던 독립군 부대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전히 러시아에 잔류하는 홍범도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시 만주로 오는데, 만주로 와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주로 와서. 그쵸? 이제 당하고 왔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겠죠. 그래서 외울 때 참정신을 외우시면 돼요. 자, 3부 보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정신 차려서 참정신이에요. 자, 3부의 결성,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였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군사조직입니까? 아니면 기구입니까? 정부입니까? 군사입니까? 둘 다예요. 둘 치세요.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을 갖춘 자치정부입니다. 대단히 독특하죠. 민정과 군정을 모두 갖춘 자치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군벌도 처음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때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만주 군벌을 만나서 협박을 합니다. 그쵸? 미스야 협정. 너 새끼야 독립군 도와주면 너도 뒤지는 거야. 독립군 신고하면 돈 줄게 라고 회유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만주 군벌들이 독립군을 팔아 넘기죠. 예, 그게 바로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입니다. 1925년입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러시아로 넘어간 독립군도 지리멸렬했죠. 만주에 와있던 독립군도 참정신으로 정신 차리나 했는데 맛이 갑니다. 독립군 부대는 급격히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3부를 또 통합합니다. 국내외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이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국민부와 혁신회의로 나뉘거든요. 문제입니다. 누가 사회주의고 누가 민족주의입니까? 그 표에서. 맞아요. 써놓으세요. 국민부 위에다가 사회주의, 혁신의회 위에다가 민족주의라고 써주세요. 자, 다시요. 3부는 통합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집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국민, 민족주의가 혁신 이렇게 합니다. 국민과 혁신. 그리고 국민부가 다시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거기에 소속된 군대가 조선혁명군. 조선자가 들어가고 혁명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전부 사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은 다시 합칩니다. 뭘로 합쳐요? 민족혁명당. 오케이. 요거까지는 하고 시작. 자, 의열투쟁.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의열투쟁. 자, 의열단. 3.1운동이 줄치세요. 만주 김원봉 1919. 다시요. 만주 김원봉 1919. 얘네들 구호가 이거예요. 정의론을 맹렬히 실천한다. 의열단이에요. 그래서 이 의열단에 너무너무 중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연도 1923년. 내용 결론 이겁니다. 폭력은 유일한 무기. 그러면서 이 폭력에 암살과 테러를 명시합니다. 그 문제됩니다. 그럼 신치호의 이 조선혁명 선언을 바탕으로 했던 초기의 의열단은 개인적 활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군대 조직이었습니까? 개인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하 조직처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독립군 활동은 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인을 암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일제 요인, 친일파 요인 이런 침략 원형을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시험지에 여러분 뭐 했는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나쁜 기관이 뭐니? 예. 그래서 조선총독부. 그래서 익상이 형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옥 독립군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애들이 어디예요?
종로 경찰서. 감옥. 종로 경찰서. 그 다음에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그렇지. 동양석식 주식회사.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익상 위에 있는 조선총독부, 김상욱 종로경찰서의 감옥, 나석주 동양석식 주식회사. 이 세 분 중에 진짜 졸라 싸움 잘하시는 분 있는데. 맞아. 이 사람은 그 다큐멘터리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왔어. 맞아. 진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일본 경찰 1000명이 10일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맞아요. 자결했어. 일본 놈총이 죽지 않겠다고 자결했어. 자, 근데 변화볼게요. 결국 김익상, 김상욱, 나석주가 이렇게 활동하고 순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개인에서 조직으로. 그게 바로 첫째, 어떻게 하신대요? 1920년 후반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지만 황푸 군관학교는 중국의 국민당, 즉 장제스가 설립한, 장결 양상을 설립한 학교로서 독립군을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 의열단이 설립한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조선혁명. 그치. 떠나세요. 조선혁명 강도학교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글자가 들어간 거를 봐서 의열단은 무슨 주의 계열이 강해진다.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제 한인애국단. 자,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했고요. 아까 의열단은 몇 년도 누구였죠? 아이고 김원보. 근데 이거는 31년 김구예요. 근데 있잖아, 이 두 개의 연도를 좀 알아야 되거든. 봉창형과 봉길형의 연도를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봉창형이 몇 년도? 31인데 32인데 32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건 31이지만 실제로 던져서 잡힌 건 32예요. 32년 이봉창이 먼저입니다. 이봉창이 도쿄에서 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사변 이후에 윤봉길이가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키죠. 윤봉길은 성공, 봉창이 형은 실패. 봉창은 수류탄을 던졌는데 불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천황이 탄 차를 폭발했던 게 일본 사람한테는 충격이지. 그치? 생각을 해. 야, 윤선을 지나가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갑자기 수류탄 던지면 충격이지. 자, 그런데 특히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을 보고 장제스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중국이 10억 인구가 못하는 것을 봉길이가 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 윤봉길 홍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니네한테 프린트도 좀 보고 문제도 보고. 이거 끌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부분은 그 의열단까지 한번 니네 학교 PPT를 좀 볼게. 자, 여러분 PPT, 학교 PPT 어디로 오시냐면은 23페이지 와보세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자, 국외 무장 독립전쟁의 개관을 시대별로 써놓으셨는데 그냥 제목만 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1910년대에는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고 있었고, 그때 있었던 그 국외 단체가 뭐예요? 아, 국내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그지?
자,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가게 되면은, 자, 근데 그 지금 의열단이 아까 1919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써 있는 거예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있었고요. 간도 참변 다음에 자오시 참변이 있었고, 삼부가 설립됐으나 통합운동이 있었다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930년대로 가면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있는데 어느 쪽이 민족? 한국 독립이 민족주의, 조선혁명당이 사회주의. 이때 30년대로 가면 여러분 한중 연합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의열단이 나중에 의열단이 점점 처음에 의열단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이 되면 합쳤다가 다시 흩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35년에 만들었던 거 1935년에 만들어진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이 민족혁명당은 좌우합작이었습니다. 좌우합작. 자, 그리고 이거를 더 넓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밑에 있던 부대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입니다. 그 조선의용대가 여러분, 조선의용대가 나눠져서 나중에 한국 광복군으로 가서 미군과 같이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는 조선의용군이 되는데 그 조선의용군이 현재 뭡니까? 북한군이에요. 그 조선의용군이 현재 북한군이에요. 북한 인민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10년대 독립군 기지 건설. 밑에 있는 거구나. 독립군 기지 건설. 자, 국내 민족운동 복벽주의. 최응원도 있었고, 아까 우리 독립의군부의 임병찬 봤었죠. 대한광복회 박상진. 자, 북에는 서간도의 경학사. 아, 여러분, 이 경학사 만드신 분 이름도 하나 알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는 그 이름이 변한 변천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시옷자 들어간 거 전부 서간도라는데 유일한 예외가 서전서숙입니다. 서로 군정 서는 서간도인데 서전서숙은 북간도예요. 그 다음에 아까 현서가 말했던 간민회는 원래 정식 명칭이 간민자치회인데요. 우리 왜 연해주에 권업회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간민회예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가면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회에 말씀드렸고, 미주에는 대한인국민회랑 대조선국민군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하와이에 있던 겁니까? 대조선국민군단이 하와이예요. 자, 그럼 시험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서간도 최초의 한인자치단체는 무엇입니까? 다시요. 서간도 최초의 한인자치단체는 무엇입니까? 경학사. 이 이회영 씨가 돈이 많잖아.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가신 거잖니. 가서 너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니? 경학사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거. 이 만주지방은 제일 먼저 한 거. 일단 여러분 만주지방은 농사짓기에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매우 부적합합니다. 논농사를 전혀 못 지었던 땅이에요. 정말 있잖아. 거긴 고구마 감자밖에 못 하던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만 먹고 고구마 감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유영 씨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개발이에요. 경학사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농업개발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이 독립군하러 왔던 걸 보고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저 새끼들은요 뭐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 갖다 놔도 벼농사를 죽이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만들어야 자치단체, 마을, 조직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 얘기했지만 삼권분립 때 있었습니다. 임시, 의정원, 법원, 국무원이 있었고요. 활동으로는 연통제, 비밀행정과 교통부의 통신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독립신문 아까 나왔던 거고 김규식을 어디다 파견합니까? 네네네네. 몇 년도입니까? 1919년. 왜냐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1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나니까 1919년 2월 달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요.
이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보냅니다. 김규식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왜 조선이 독립해야 되는지 이 보고서, 결의서 이거 다 해서 매일 갖다 주는데 성공을 못하죠. 왜? 일본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국무부라도 설치했고 참의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표회 아까 63차례나 있었다 그랬고요. 개조파, 창조파가 대립으로 결렬됩니다. 이승만은 탄핵되고 박의식이 취임돼 뭐로 바뀌었다? 국무령 체제, 즉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됩니다. 의거활동 갑니다. 우리 아까 김원봉만 봤는데 윤세주 나오네요. 윤세주. 우리 세주 형은 완벽한 원봉이 형의 시다발이 2살 동생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김원봉을 따라다니는 분이 윤세주 씨예요. 예. 1919년 만주에서 일어났고요. 사상적 기반은 조선혁명사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김상호, 김익상, 나석조, 박재혁까지 알아두라고 했답니다. 박재혁에다 써놓으세요. 부산경찰서.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나중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 누가? 의열단이. 조선혁명 딱 연도 써서 1932년입니다.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설립됩니다. 자, 요거 문제 잠깐 보고 다시 와볼게요. 28페이지 12번 해보세요. 쉽네. 왜냐면 회의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치? 그럼 이 회의 이름이 뭐니? 국민대표회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거는 아직은 좀 배우고 있다. 그래, 오케이. 다시 봅시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이제 한인애국당 볼게요. 한인애국당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보선 사건을 했는데 만보선 사건은 뭡니까? 만보선 사건은 뭐냐면 자 봐봐 우리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 경학사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개발을 했죠. 그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러면 중국 농민들이 볼 때 어때? 그렇죠. 개새끼들이죠. 남의 땅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벼농산 특히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벼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수로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물길을 강물을 터가지고 논 쪽으로 물을 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새끼들이 왜 남의 나라 와서 강 물줄기를 끌어가냐 그래서 충돌이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한국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벌어졌던 유혈 사태가 바로 만보선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좋았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자, 활동.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왕 암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요.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는데 그럼 상하이 사변은 몇 년도일까? 32년 2월 아니요. 예, 32년이에요. 32년. 32년이고요. 이봉창 사건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써놓으시면 32년 1월 달인데요. 아까 훈춘 사건과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일본인이 폭행당했다. 자작극을 벌입니다. 그 상하이 사건은 일본인이 폭행당했다는 자작극을 벌인 거예요. 자, 항상 얘네들 하는 시도 있잖아. 일본인이 폭행당하면 누가 가야 돼? 일본인 군대가 주둔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상하이를 일본인 군대가 침략하니까 자, 일본인 군대가 내리니까 당연히 상하이에 있던 중국 군대는 충돌하죠? 이겼어요? 졌어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이 상하이 얘는 상하이 전쟁이라기지. 상하이 전쟁 승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다가 봉길이 형이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폭탄을 던진 거죠. 근데 이 봉길이 형이 있죠.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이렇게 나란히 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봉창이 형은 약간 조세호급이고요. 키가요? 네. 윤봉길 형은 거의 서장훈이에요. 네? 서장훈만큼 크진 않지만 에? 윤봉길이 더 크다고? 커요. 훨씬 커요. 이봉창이 작아요. 그리고 봉길이 형은 나이도 기본적으로 봉길이 형은 20대고 봉창이 형은 30대였어요. 근데 문제가 봉길이 형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봉길이 형은 사실 이봉창은 쉬워서 너희는 이렇게 도로변에 있다가 나가서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봉길이 형은요, 보세요. 여기에 유명한 그 일본군 장교들이 다 온 자리이기 때문에 경계가 되게 삼엄했어요. 이렇게 구경꾼이 이렇게 있으면 이네들이 구경꾼이면 일본 헌병들이 이쪽으로 쫙 일렬로 총 들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윤봉길은 바로 앞에 있었고요. 즉 자기 바로 앞에 일본군 헌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정말 이 사람 대단한 게요. 여기서 미 준비된 폭탄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던졌다고요. 거리가 거의 4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불발돼서 나머지 하나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려 16명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대박인 거죠. 자, 아무튼 일본군 장성 및 고관을 살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제스가 대단히 감격을 하죠. 그래서 일제 감시와 탄압이 심화되면서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임시정부는 이 사건 때문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920년에 독립군의 승전과 권한.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는 자,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 여기에 있던 부대들이 국내 진공에서 치고 빠지고 한다 했죠. 그죠? 근데 아예 우리나라 안에서 싸우던 부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예요. 그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를 이끌던 훌륭한 장군이 한 명 있으신데 김자인데 김자, 일자 네. 그 김일성. 네, 그 김일성이 바로 이 국내 진공자,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배운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되게 이분들 아예 우리 맨날 청산리 봉오동만 얘기하지 얘네들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얘네들이 되게 정가가 컸어요. 근데 우리가 김일성이니까 아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 군무도, 군무도독 이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봉오동 전투는 기본적으로 독립군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연합작전이라고 했죠. 그죠? 훈춘 사건을 계기로 5만 명의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게 청산리 전투고요. 이 청산리 전투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있었고요.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드디어 바로 간도참변, 자유참변이 나란히 벌어지게 됩니다. 독립군은 재정비되는데 자유시참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유시참변으로 독립군은 양쪽으로 나눈다 그랬죠. 러시아에 남는 애들과 그 다음에 다시 만주로 돌아온 애들, 만주로 돌아오는데 정신 차리게 만든 게 참정신. 이 참정신은 군사기구를 했어요? 민정기구를 했어요? 합친 거 그렇죠. 그렇다 그랬고 자 근데 이걸 또 방해하기 위해서 만주의 군벌과 맺었던 협정이 미스야 협정 1925년이었고요. 삼부통합운동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지는데 누가 민족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아 혁신이요.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분. 혁명은 사회주의고요. 혁신은 민족이에요.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 그대로 넣어놓으셨네요. 오른쪽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 30년대 수특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1930년대 북의 민족운동. 자, 만주에서 한중 연합 작전이 벌어집니다. 자, 만주사변 몇 년? 31년. 만주사변 1931년. 자, 만주사변이 발발했는데 여러분 만주사변은 일본 놈들이 그냥 만주를 습격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만주에다 괴뢰정부까지 만들어요.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후이를 두고 만주국을 만들죠. 그러자 중국은 진짜 빡치게 됩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에다 나라를 만들다니, 그죠? 그래서 중국 내 항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항일 연합 전선이 형성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요 중국과 연합은 진짜 시험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우리 조금 전에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나눠준 거 봤잖아요. 걔네들이에요. 지청천이 얘가 민족주의고요. 양세봉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승리한 데가 쌍성보 대전자령이고요. 양세봉이 영흥, 지쌍대 양영흥이에요. 뭔 말이에요? 양세봉이 이런 데가 전부 영릉, 흥경, 이응자 들어간대. 자, 이거 전부 이 지청천과 양세봉 이런 중국군과 연합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항일 유격투쟁도 벌어지는데요. 동북 항일 연군, 연군에다서 연군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동북 항일 연군, 그럼 동북 항일 연합군. 무슨 뜻이에요? 동북 지역에 있었던 일본에 저항하는 연합군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누가 참여했대요?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만든 건 누군가요? 자, 문제 낼게. 동북 항일 연군은 독립군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북 항일 연군은 1936년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만든 항일 무장 부대입니다. 자, 아까 우리 봉창용 사건 이후에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기로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그 국민당은 민족주의 계열인 거예요. 장제스는. 근데 중국엔 장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장제스의 라이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 아니요. 마오쩌둥이요. 모택동. 그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중국은요, 장제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 시골에 조그맣게 있었던 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 공산당이 아주 빠르게 중국을 정복해 나가고, 장제스는 나중에 대륙에서 쫓겨나요. 그게 대만이잖아요. 장제스가 쫓겨나서 만든 나라가 타이완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때 또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되죠. 그 사회주의 국가, 그 마오쩌둥이 만든 단체가 바로 지금 말한 동북 항일 연군인데, 그 여기에 누가 참여하느냐? 조선의 사회주의 계열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사회주의에 참여해서 한일 유격투쟁을 전개하는데요. 이때 이 소대장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소대장이 등장합니다. 이 항일 유격투쟁, 동북 항일 연군에 우리가 오늘 슬쩍슬쩍 나왔던 그 이름,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여기 소속돼 있던 거예요. 동북 항일 연군. 자, 모르셔도 돼요. 자, 조국 강복회 동북 항일 연군 내 한인들. 자, 다시요. 원래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모택동이 만든 동북 항일 연군에서 같이 중국과 함께 투쟁하다가 아예 한인들이 만든 부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국 광복회입니다. 조국 광복회. 자, 그럼 여긴 여러분 지금 중국 본토입니까? 만주입니까? 만주입니다. 만주.
만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특히 만주 지역에서의 사회주의의 투쟁을 좀 봤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 본토로 갑니다. 그게 중국 관내의 한일투쟁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중국 관내 한일투쟁이 중요해요. 왜? 조금 전에 봤지만 여러분 만주지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김일성이 주도했어요. 지청천 양세형 말고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찝찝해서 잘 안 내요. 그럼 이제 중국 관내로 가볼게요. 민족혁명당 별표. 일단 김원봉이 주도합니다. 줄치대 중국 관내 통일 전선 정당입니다. 중국 관내 통일 전선 정당. 연도 외우셔야 돼요. 193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족혁명당의 시작은 좌측이다, 우측이다, 좌우합작이다. 좌우합작이에요. 좌우합작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이후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면서 줄치세요. 조선 민족 전선 연맹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족혁명당이 조선 민족 전선 연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연도는 1937년입니다. 즉 좌우합작은 겨우 2년밖에 지탱이 안 됩니다.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 주도로 만들어진 좌우합작단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사회주의 계열만 남아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고요. 그 부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든 그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자, 조선의용대. 중일전쟁 발발 이후 김원범 등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창설합니다. 여러분 공산당 아닙니다. 아까 공산당은 여러분 동북항일연군이었어요. 이건 국민당입니다.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창설된 데가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는 1937년에 만들어진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독립군처럼 싸운 게 아니에요. 상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만주는 왜 독립군이 활발했나요? 만주는 조선과 국경이 막 붙어 있으니까 일본군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실제로 전투를 벌였지만 지금 여기 난징다. 난징은 여러분 중국의 본토 중에도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본군과 싸웁니까?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했겠어요? 그렇죠. 정보수집. 맞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정보수집, 포로신문 등 주시대 후방 공작 활동을 한 거지 얘네들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까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찢어집니다. 또 찢어집니다. 조선의용대가 일단 이렇게 후방에서 이딴 짓만 하면 뭐하냐. 만주로 가서 확 싸우자.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조선의용군, 아까 조선의용군이 뭐라 그러니? 인민군, 북한군. 즉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북쪽으로 가서 인민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김원봉을 따라서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갑니다. 시험들 많이 낼만하죠, 그죠? 예, 다시요. 조선의용대 누구 산하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좌우합작이었던 민족혁명당에서 민족주의가 빠지면서 남은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회주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이때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김원봉은 나중에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광복군과 합쳐야 된다 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합칩니다. 김구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니다. 우리 독립적으로 싸우겠다. 민족주의와 타협할 수 없다 해서 화북 쪽으로 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고 걔네들이 나중에 김일성과 합쳐서 북한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건국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비, 김구, 지청천, 조수왕 등이 만든 줄치세요. 1940년 한국 독립당.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국 독립당이 더 안 만들어요. 한국 독립당. 자, 충칭에 정착합니다.
줄 쳐놓으세요. 이제 상해에서 출발한 임시정부는 마지막 지역인 충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대통령제로 안 돌아갑니다. 아까 뭐였죠? 국무령 이름을 바꾸네 뭐로? 주석으로.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김구가 들어갑니다. 김구가. 자, 1941년 건국강령 줄치시고요. 1941년 건국강령 줄치시고 삼균주의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삼균주의는 세 가지 면에서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이에요. 이거 프린트에 있던데, 정치, 경제, 교육. 일단 정치인 측면에서 뭐가 균등해야 될까요? 투표권. 그걸 뭐라고 그러니 얘들아?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거. 무슨 선거? 그렇지. 보통선거. 보통선거. 그 다음에 니네 학교에서 이거 경제에서 이거를 뭐 토지국유화? 뭐라고 써주셨니? 토지국유화로 써주지 않았니? 봐봐. 네? 어디요? 삼균.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거 생산수단 국유화, 생산기관 국유화. 그리고 교육은 의무교육.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생산기관을 국유화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걸 발표한 사람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아, 여기다 써놓은 거구나. 보통선거 토지국유화. 토지국유화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기관 국유화했어요. 그 다음에 1번에다가 대일 선전성명서를 발표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군대 드디어 자 최종 결정판 무슨 군?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이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원봉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봉 기억나시죠? 김원봉이 화북으로 간 놈 빼고 나머지를 데리고 일로 들어오게 되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광복군은 이제 진짜 마지막 완벽한 좌우 합작의 군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요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작전을 펼쳤는데요. 첫째, 연합작전 줄치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선 실제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테스트한 측면도 있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 잘하잖아요. 일본군 포로에 대한 정보나 신문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 전략정보부 OSS. 이 OSS가 오늘날의 CIA예요. CIA와 협력해서 국내 정진군, 국내 진공작전을 훈련합니다만 폭탄, 원자폭탄 2방 떨어지는 바람에 실행은 못하고 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임시정부였다면 임시정부 위에 뭐가 있었냐? 조선 독립동맹이 있는데요. 부근 독립동맹. 아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화북지역으로 간 애들이 있었죠. 걔네들. 그래서 그 활동 보세요. 조선의용군 줄치세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하고 그 다음에 김원봉이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간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개편하여 줄치세요. 팔로군과 연합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 누굽니까? 김두봉입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일부는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가고 화북에 남은 애들은 김두봉이 이끌게 됩니다. 김두봉. 자, 다음. 자, 얘네들은 사회주의 애들이고요. 민족주의 애들 볼게요. 자, 민족주의의 주도는 여운형, 조선 건국 동맹을 했는데 여운형의 주도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해서
1944년에 결성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등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를 모색했습니다만 사실 여운형 씨는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요. 여러분 광복이 됐을 때 국내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여운형인데 이 사람은 어느 쪽에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말죠. 건준이를 준비하다가 암살당하고 마는 사람이 여운형 씨입니다. 자, 국제사회 한국 독립 약속을 보도록 합시다. 카이로 회담. 자, 여러분 일단 카이로, 얄타, 포츠담으로 가요. 카이로, 미국, 영국, 중국 대표인데요. 이분들이 여러분 되게 유명한 분들이라서 이름도 살짝 알아둘게요. 미국 대표가 루즈벨트였어요. 영국은 누구였을까요? 처칠. 중국이 장제스입니다. 당연히 이 중에 누군가가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맞아요.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라고 최초, 카이로에 대한 중요한 거 최초로 결의한 거예요. 한국 독립을 최초로 결의한 게 카이로예요. 자, 이제 중국 빠지고 소련이 들어온다. 소련이 중국이 빠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국의 독립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럼 이 새끼들은 뭐가 관심이냐? 한국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제한됩니까? 한국에 대한? 한국을 쪼개자. 그렇지. 신탁 통치를 공식적으로 제한한다. 자, 이런 거야. 이때까지 소련은 여러분 2차 대전에 참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국내 문제 때문에. 자, 그런데 소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겠다. 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 대신에 한국은 딱 통치하자. 의도는 뭐예요? 한국을 반으로 쪼개자는 거죠. 원래 내조각 내자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의도는 반으로 쪼개서 위에는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제안합니다. 자, 그게 얄타회담이었고요. 자, 그 다음 포츠담 선언. 여기 써요. 포츠담 선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재확인이에요.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재확인. 그러니까 다시 누가 들어갔어요? 거봐요. 그죠? 소련은 8월에 동의하게 됩니다.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그죠? 예, 잘 되진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자, 이제 여러분 학교 프린트 갑니다. 학교 프린트 25페이지에 1930년대 연합작전의 전개와 통합운동 볼게요. 여러분 일단 그 지도에서요, 저 위에 있는 쌍성고 대전자령과 밑에 있는 영릉과 흥경성의 위치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위에서 쌍성고하고 대전자령을 벌렸던 게 오히려 한국 독립군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밑에서 했었던 게 조선혁명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3부가 통합될 때 북쪽과 남쪽이 반대였던 거 기억나세요? 북쪽에 민족주의가 있었고 남쪽에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만주 지역이 지청천이었고 남만주 지역이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군과 합친 이름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의용자 들어가면 사회주의잖아요. 조선의용대, 그리고 중국도 중국의용군 사회주의 계열, 중국 호로군이 민족주의 계열하고 합친 거예요. 자, 다음 민족혁명당. 연도 꼭 외우시라 했습니다. 1935년입니다. 자, 중국 관내 최초의 통일전선 김원봉이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5개 단체가 돼 있지만 큰 거 3개 적어 놓을게요. 큰 거 3개. 자, 첫째, 한국의열단. 기본적으로 의열단입니다. 자, 민족혁명당을 주도했던 거 의열단. 그 다음에 민족주의 한국독립당.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혁명당. 민족주의가 한국독립당.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혁명당. 자, 따라서 민족혁명당은요, 의열단이 주도해서 좌우가 모두 합친 아주 의미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나 봐요. 의열단이 주도하죠. 평소에 의열단이 주도하면 어느 쪽으로 흐르니? 그러니까 민족주의였던 지청천과 조선이 빠져가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되셨죠? 자, 그러자 거의 이제 의열단 주도, 즉 사회주의 계열이 된 얘네들은 조선민족전선을 연맹을 만들게 되고요. 그 조선민족전선 연맹의 산하기관이었던 게 조선의용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민당의 소홀한 태도로 분화되어 한쪽은 김원봉, 한쪽은 김두봉이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거잖아. 김원봉이는 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데리고 와서 뭐가 되고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고요. 김두봉은 조선의용군, 지금의 북한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국광복군.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수항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결성 3당이 합당하여 임시정부의 집권당 역할을 수행했고요. 여러분 요 거기 오른쪽에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 보이죠? 임시정부 경로. 자, 시작과 마지막 꼭 기억해주세요. 시작이 상하이, 마지막이 충칭입니다. 충칭. 자, 김구 주석, 조수항의 삼균주의, 지청천의 한국광복군 대선전성명서 발표했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일부 합류했으며 연합군과 영국, 미국 등 연합과 합동작전을 펼쳤고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그 다음 자, 조선 독립동맹 미주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운형에 요거 아셔야죠.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43년 카이로, 45년 얄타, 45년 포츠담이 있었는데 인디오 코스는 뭐야? 네? 포츠담이 미양소예요? 미양중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소련 들어오니까 8월달에 들어오잖아. 중자도 써놓으세요. 미영 중소예요. 인디오 코스가 뭐예요? 몰라. 이거 야 니네 영어 니네가 더 잘하잖아. 이게 무슨 인디오 코스? 듀가 의무 아니니 의무? 니네 외고잖아. 영어가 맞아요? 응? 영어로 한국 때문에 맞아요? 때가 되면이라는 뜻이래요. 제 시간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결의.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뜻이 돼? 때가 되면 인디오 코스. 그래. 수거니까 뭐 그래. 관용어구겠지 관용어구. 자 여러분 문제 빨리빨리 보자. 29페이지 와보세요. 29페이지. 아이고 안타까운 이분. 대전연충원에는 이분의 묘를 찾아왔어요. 원래 카자흐스탄에 있었는데 2021년에 유해를 이곳으로 모셔왔는데 세상에 그분이 이걸 다시 창고로 집어넣었어요. 홍범도 카자흐스탄에 있던 거.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시 참전 때 러시아에 남아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돌아갔습니다. 답은 홍범도니까 봉우동 전투. 훈춘, 엔지, 화룽, 왕칭에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일제는 이를 우려하여 제거하려고 했다. 비적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다치게 한 일이 발생하자 일제는 이 사건을 구실러 군대를 진주시켰다. 훈춘 사건이죠. 그죠? 훈춘 사건은 바로 간도 참변. 다음 3번. 김자진 장군 나와 있네요. 너무 쉽네. 김자진이면 청산리. 4번.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가 맺은 협정이요. 미스야 협정이죠. 미스야 협정. 자, 미스야 협정으로 3부가 만들어졌으나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죠? 정답은 4번. 이 수천 문제 너무 쉬워요. 자, 5번. 신민부가 어디에 속했던 거지? 기억나니? 참정신. 뭐야 이게? 3부. 정답은 1번.
6번 중국 신문들은 도쿄에서 발생한 폭탄 투척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다. 만주 사변이 있은 직후 중국인의 대일 감정이 극히 나빴던 시기이므로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아,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 누굽니까? 이봉창은 의열단입니까? 한인애국단입니까? 한인애국단. 정답은 2번. 7번 김익상. 얘들아 이거 이 사람 어디에다 던졌지? 익상. 상이니까 높을 상자. 조선 총독부. 이 사람이 속하는 단체는 의열단. 의열단의 신채호가 만든 찾아보세요. 조선혁명선. 오케이, 정답은 5번. 신채호가 만든 조선혁명선언. 그때 구호가 뭐였지? 폭력은 유일한 무기. 그지? 8번 우리 봉길군 1932년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의 의거로 인하여 누가 도와줬다? 그렇지,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 사진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순국선열 양세봉. 봉자 들어가면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다 사회주의예요. 다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 군대 조선혁명군이었고요. 조선혁명군은 어느 전투에 승리했습니까? 아까 중국과 연합해서. 찾아. 아니 거기서 찾아봐. 거기. 청산이. 아니 청산이 김자신. 야, 민족주의 지청천이 쌍용 대전자 보였고 영릉가 전투가 이게 사회주의 양도본이잖아. 양세본이잖아. 1번이지 1번. 다음 6번 의열단을 조직한 분. 그렇지, 김원봉. 자, 김원봉은 이런 김원봉이가 처음에 그치 민족혁명당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 의용대 만들고 조선의대 일부를 데리고 한국 광복군으로 가는 거잖아. 정답은 4번. 7번 어디 보자. 아이고. 자, 그런데 1938년에 창설됐다가 1942년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면 이분은 그렇지,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정답은 5번입니다. 조선의용대는 국민당 정부입니다. 자, 8번 이것의 강요 구성 1944년 주석을 김구로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죠? 이때 있었던 거. 3번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반영한 건국강령 발표. 자, 9번 나는 국무회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 파괴 등 특권을 득하였다. 드디어 3개월간 실시된 제1기생 50명의 CIA, OSS 훈련이 끝났다. 자, 이 시기 1940년대부터 45년 사이 있었던 일을 찾아보세요. 뭐했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잖아요. 그게 몇 번에 있어요? 4번. 여러분 그 5번에 있는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요 2차 대전 끝난 후에요. 예. 자, 10번 봅시다. 아이고, 지청천 나오셨네요. 여러분 지청천이 만든 군대, 지청천이 초대 사령관이었던 그 군대, 우리나라의 마지막 군대 뭐니? 한국 광복군. 정답은 이분들 어디 갔었죠? 아까? 인도미얀마. 그렇지, 인도미얀마. 정답 5번. 11번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자, 1944년 여운형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된, 요거 아직 이름 못 외우셨죠?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동맹 있잖아. 여운형이 만든 거 다 건국자가 들어가. 조선 건국 동맹. 자, 조선 건국 동맹 민족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둘 다니까. 그렇죠. 연합이라서 이두저도 아니어서 욕먹었다 그랬죠. 그죠? 그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자, 몇 달 후 미국 대표와 전호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만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집트 카이로 열리는 회의 때 우리의 주장이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지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김무성이 말하고 있네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카이로 회담을 노리고 있는 거죠? 카이로 회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태평양전 41년, 6.25 전쟁 50년. 카이로는 43년이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단 있잖아, 니네 학교 아까 PPT 있잖아, 싹 다 외워버리세요. 싹 다. 다음 주에 우리 빈칸 시험 봅니다. 빈칸 시험. 아, 빈칸까지는 아직 좀 무리겠구나. 객관식 시험 봅니다. 진인이 그것 좀 보내줘.